콜 스웨트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죠? CurseForge로 가볼게요. 알겠죠? 콜 스웨트를 검색하면 610만 사용자가 보여요. 파일 모드 로더로 가서 Forge 모든 버전 선택 1.21을 고릅니다. 세 버튼 누르고 파일 받기 클릭해요. 윈도우즈 펄사R, 앱 다타, 확인, 로밍, 마인크래프트, 모드세 저장해요. 의존성은 없지만 관련 모드가 많아요. 저는 Curious AP를 추천해요. 알겠죠? Forge나 No4G 원하는 걸로 쓰세요.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온도 관련 모드예요. 선택적 기능들은 대부분 더 나은 날씨와 관련 있어요. 갈증, 계절 모드 등이 있죠. 기본 마인크래프트는 온도가 단순해서 이런 기능들이 모드를 많이 개선해요. 뜨거운 곳 가면 덥고 추운 곳 가면 춥죠. 계절이나 변화가 많으면 더 재밌어져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콜드 스웨트 모드에서 온도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온도계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 온도를 표시합니다. 온도계를 버리면 온도를 알 수 없게 돼요. 이 표시로 대략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100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최대치에 도달하면 체력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온도계로 이런 수치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고 용암 근처라 최고 온도에 도달했어요. 이게 온도계의 기능입니다. 중요한 건 온도가 넘어갈 때 10도라고 하는 튜토리얼도 있지만 제 생각엔 100도예요. 100도를 넘거나 영하 100도 이하로 가면 이게 수치가 25나 30에 도달하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즉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온도계가 작동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필수는 아니지만 크레사피 있으면 부적으로 착용하세요. 그게 다예요. 갖고 다니면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워터스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워터스키는 주로 고온에서 유용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마시려면 오른쪽 클릭을 길게 누르세요 라고 해요. 핫바에 있으면 우리를 식혀줄 수 있어요. 핫바에서 우리를 식혀줄 수 있죠. 지금은 아니에요. 차갑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아이스박스 같은 도구로 냉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사용하면 천이 올라갑니다 라고 해요. 물을 뿌리면 천이 내려갈 거예요. 알겠죠? 이 워터스키는 큰 특성이 없지만 이것은 다를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건 온도를 올려주네요. 완벽해요. 원하던 거죠. 초당 0.5도씩 온도가 올라가요. 좋아요. 자, 물을 얻어 95도로 올리면 서서히 식어가요. 5도예요. 더 식을지는 모르겠네요. 거기서 멈추네요. 기본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예요. 워터스킨보다 물통이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요리하는 법도 보여주네요. 좀 쓸모없어 보이지만 난 물통을 더 추천해요. 보일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일러는 콜 스웨트 모드의 도구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보시다시피 수치로 채우는 거예요. 주로 워터스킨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워터스킨을 들 수 있죠. 알겠죠? 열을 만들어서 추운 곳에 가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가까이 가면 열이 생겨요. 보이죠? 멀어지면 열이 줄어들어요. 아주 가까이 가면 110도예요. 지금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면 열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알겠죠? 좋아요. 아이스박스 작동법을 볼까요? 여기에 놓을게요. 알겠죠? 연료를 써요. 주로 눈 관련 물건들이에요. 스노우블록을 깔아볼게요. 알겠죠? 보세요. 우클릭하면 바로 놓이고 아니면 여기 놓으면 돼요. 주요 기능은 이 120도 물통을 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걸 집어서 여기에 놓으면 돼요. 식히려고요. 보세요. 식기 시작하네요. 처음부터 하나 가져왔으면 좋았겠네요. 기본적으로 물통을 천천히 식혀줄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더울 때 차가운 물 마시면 천 내릴 수 있어요. 네더 같은 곳에 극심한 더위를 견디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작동합니다. 봄영혼 씨앗 키우는 법은 이 씨앗은 중요해요. 여기 심을 순 있지만 자라진 않아요. 자라려면 열이 필요해서 용암을 넣어야 해요. 용암 넣으세요. 알겠죠?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오븐 같은 건 쓰지 마세요. 뜨겁긴 해도 모두는 용암을 명시해요. 용암 넣고 소울샌드에 심어요. 다른 데선 안 돼요. 이 영혼 싹은 먹으면 온도를 20도 낮춰줘요. 3분간 얼음 저항 같은 여러 기능도 있어요. 소울 스프링 램프 연료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식물을 원하는 이유예요. 스프링 소울 램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램프는 지금 완전히 충전된 것 같아요. 이 램프는 구박구 영역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지금 램프를 던지거나 손에서 놓으면 던져야 해요. 아니에요. 네, 보셨죠? 온도가 올라가요. 거기 봐요. 온도가 올라가죠? 이 램프는 주변 지역을 약간 식혀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구 영역이 좀 더 시원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소울 스프라우트가 필요해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햇빛이 머리를 직접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램프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연기 굴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굴뚝입니다. 알겠죠? 아이스박스나 보일러에 넣으면, 오븐이나 얼음 상자에 넣으면 뿜어내기 시작해요. 알겠죠? 여기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를 사용해야 해요. 여기 보면은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unpowered라고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원을 넣고 레드스톤을 주면 시작할 거예요. 추위를 내뿜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으면 더 추워질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온도가 낮아져요. 사막에 집이 있다면 이상적일 수 있죠. 알겠죠? 여기에 이걸 두는 거예요. 연료를 소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비한다면 아주 천천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소비는 하겠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시다시피 난로는 이 아이템이에요. 두 가지 연료로 작동해요. 열 연료와 차가운 연료예요. 하트박스와 보일러의 혼합 같아요. 그렇죠? 눈과 석탄을 조금씩 넣으면 돼요. 그럼 출구는 어떻게 만들까요? 레드스톤으로 출력을 생성해요. 이 출력을 켜면 열이 나와요. 지금 열이 나오고 있어요. 활성화된 걸 보세요. 이걸 끄고 방출하면 옆에서 하면 차가워질 거예요. 알겠어요. 왼쪽, 오른쪽, 뒤쪽은 놔두세요. 왼쪽, 오른쪽, 알겠죠? 왼쪽은 빨강, 오른쪽은 파랑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을 끄면 비활성화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둘 다 있으면 뭐가 좋나요? 중립 온도를 위해서예요. 보통은 하나만 필요할 때가 많아요. 춤추는 인형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갑옷에 대한지 알아보면은 가죽 갑옷이 있죠. 콜드 스웨트 모드에서는 추위와 더위가 50% 정도 줄어들거나 증가해요. 여기 염소가 밀어낸 갑옷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건 염소 모피 갑옷인데 방어력도 좋고 추위를 많이 줄여줘요. 추위에 거의 면역이 될 정도예요. 이 갑옷은 염소 털로 만드는데 가위로 얻을 수 있어요. 가위로 오른쪽 클릭하면 돼요. 하지만 염소를 찾으려면 계속 털이 너무 빨리 자랐네. 아니에요. 추운 지역에 가야 하는데 적절한 갑옷 없이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운을 빕니다. 좋아. 모든 갑옷 연구를 마치면 호글린 갑옷을 찾을 거야. 알았지? 콜드 앤 스웨트 모드의 호글린 갑옷은 열 면역을 줘. 어떤 열에도 견딜 수 있다는 뜻이야. 이 갑옷은 기본적으로 호글린 가죽으로 만들어졌어. 알겠지? 여기 있네. 완전히 호글린 가죽으로 만들었고 꽤 좋은 방어력을 가졌어. 그럼 호글린 가죽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간단해. 호글린을 잡아서 죽이면 돼. 알겠지? 염소와는 달리. 봐, 저기서 우리한테 줬어? 보이지? 염소는 가위로 깎지만 제작자들이 호글린은 그냥 죽이기로 한 것 같아. 그게 다야. 알겠지? 정말 간단하지. 재봉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콜드 앤 스웨트 모드의 이 작은 테이블은 매우 간단한 제작법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면 갑옷과 다른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더라이트 갑옷을 넣으면 보라색 네더라이트 흉갑을 줘요. 그렇죠? 염소 털을 넣으면 파란색으로 변해 추위 저항, 다른 걸 넣으면 더위 저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가죽을 넣으면 더위와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염소 털은 추위 2점 감소, 양모는 조금 덜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보세요. 이건 더 넓고 저건 조금 덜해요. 그렇죠? 잘 보이게 하려고요. 결국 염소 털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으로 토끼 가죽을 주면 열이 1.5 감소하고 하울링 가죽을 넣으면 열이 2 감소해요. 이렇게 하면 열이나 추위용 특수 갑옷을 꼭 입지 않아도 돼요. 대신 평소 갑옷이나 강화된 갑옷, 다른 모드의 갑옷의 보온이나 냉각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요. 둘 다도 가능하고요. 특정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져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요. 좋아요. 카멜레온은 어디 있죠? 그리고 이 모드가 카멜론을 추가했네요. 3D 모델링이 필요 없었는데 카멜론 얘기 듣고 설마라고 생각했죠. 근데 애니메이션이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드엔 이 모델 하나뿐이에요.
카멜레온 만들기 쉽지 않죠, 진짜로요. 이 카멜레온은 주로 정글에 있어요. 사막에도 있고요.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콜 앤 스웨티의 카멜레온은 어떻게 길들이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던지네요. 우클릭하면 플레이어에게 던져지네요. 그래서 거미 눈을 구해 먹이면 돼요. 이렇게 카멜론을 잡고 머리에 올릴 수 있어요. 진짜 멋져요. 이 모드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동물 모드에 진짜 모델이 너무 멋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놀라워요. 완전 매료됐어요. 마지막으로 카멜레온 털갈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카멜레온 털갈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미니 카멜레온이 자랄 때, 그리고 둘째는 번식할 때죠. 또한 하루에 한 번 얻을 수 있어요. 카멜레온은 매일 피부를 벗고 털을 줘요. 그들의 털은 어디에 쓰이나요? 카멜레온 갑옷을 만드는 데 쓰이죠.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요. 여기 있네요. 카멜레온 갑옷은 이거예요. 녹색 속성을 줍니다. 보시다시피 녹색 속성은 꽤 좋은 갑옷이에요. 7.5 철 갑옷과 비슷해요. 녹색 속성은 온도에 적응하게 해주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천천히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이 갑옷도 그렇게 작용해요. 추위나 더위에 천천히 적응하는 거죠. 자, 이게 모드의 마지막 갑옷이에요. 마지막으로 텔모리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콜드 앤 스웨트 모드의 텔모리드는 이것입니다. 이 아이템은 온도에 따라 레드스톤 신호를 방출합니다. 추울수록 신호가 약해지죠, 맞나요? 그리고 더울수록 신호가 강해집니다. 옆에 눈 블록을 놓아볼게요. 이건 온도를 낮추지 않네요. 물이나 얼음은 어떨까요? 얼음은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네요. 보세요. 얼음이 온도를 낮추고 있어요.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걸 보셨나요? 제거하면 신호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 레드스톤 신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왜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집에 난방기가 있다면 이걸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죠. 특정 온도에서 냉각을 시작하게 할 수 있어요. 더 스마트하게 집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텔모리드는 테라코타와 카멜레온 침대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